자, 앞으로 7주간 재무회계 객관식 문제집을 같이 공부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름은 천승호 회계사이고요. 본격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앞에 한 10분 정도 잠깐 이제 몇 말씀 나누고 본격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제풀이반 과정, 문제집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수 공부하셨고 그 다음 문제집을 공부하시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기가 참 부담이 없어요. 완전 다 출발선이 똑같죠. 초짜이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열심히 강의하고 준비하고 해왔는데, 이게 문제집은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서 다음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하신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집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기본서가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문제집을 공부하시려고 하나. 이제 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쫓기고 있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입니다. 기본서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집을 공부를 하시게 되어진다면 일단 수업 내용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진도 그래서 이제 쫓아오기가 힘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 일자는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 쫓기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그래서 이제 결과가 조금 심상치 않게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서를 충분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 본인만의 방법 터득을 하셔가지고 그 스타일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서가 다소 부족하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문제집 공부할 거야. 이러신 분들 시행착오를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거 이제 본 수업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업 시간 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기본서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에 문제집 어느 정도 진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서 복습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복습 범위를 잡아줘야 되느냐. 자, 지금 제 교재가 거의 700여 쪽이 됩니다.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7주 과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누기 7 하세요. 그래서 700쪽 나누기 7주면은 대략 한 주에 100여 쪽이 진도가 나갈 겁니다. 물론 딱 저스트 100쪽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뒤쪽 어려운 부분하고 유형자산 중요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200쪽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대충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복습을 해갖고 오셔야지만이 일단 이 본 수업, 제 수업 내용은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거 복습 안 해갖고 오시면은 제가 뭔가 열강을 한다 할지라도 이야기가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은 일단 이해해야 되니까 복습을 좀 해갖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 내용 이해가 되고 또 개선기 조작까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수업 되기 전까지 이제 복습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중점이 문제집 위주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문제집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는데 이거 풀려보니까 이 문제 조금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또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것 같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부분 기본서를 다시 복습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때 기본서는 요 문제 만약에 100여 쪽 진도 나갔다 하면은 100여 쪽에 해당하는 기본서를 다 복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집 위주로 복습을 하시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만, 해당 부분만 기본서를 복습을 해주신다면 그나마 이제 공부 시간 범위를 최소한 단축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좀 아직 다소 부족하게 공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서를 다소 부족하게 공부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로 좀 더 앞서서 공부하신 분들에 비해서 실력이 다소 부족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지금 짧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이제 치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에 의해서 이것마저 안 하겠다, 나 오로지 수업만 듣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마 10년 동안 공부해도 힘들 거예요. 진짜 대박. 회계학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다 할지라도 꽈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가지고 필히 공부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2023년도 시험에는 회계학 때문에 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야 이거 조금 말 꺼내기가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요. 난 그래도 너무 시간이 없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소 2차 공부 범위를 조금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1차, 2차 지금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쌀쌀해진다면 이제 2차 공부 범위를 조금 축소해 주시고요. 자, 회계학에 자신이 없으신다면 회계학 쪽에 좀 시간 더 투자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좀 안 되겠다. 나는 내년에 필히 동합격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요거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 내용 참 쫓아가기가 힘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바쁘신지. 자, 아무튼 요거까지는 이제 마지노선을 양보를 하겠는데 이거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끄는 방향을 위해서 자칫 잘못 딴 생각, 딴 방향으로 간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만큼은 필히 해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학은 예습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회계학은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첫 주이니까 기본서 내용을 엄청 강조할 겁니다. 맞다. 여러분들 잠깐 뒤에 머릿말을 잠깐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뭐 회계학원에서 강의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30년 이상을 강의했어요. 근데 오직 1차 회계학 강의 경력만 따지고 본다면 20년 이상입니다. 2000년 7월부터 강의했으니까 이제 23년 차가 되어지는데 그 2000년 7월 달에는 그 인터넷 강의, 인강 뭐 그런 게 크게 발달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뭐 그때 뭐 다음 카페 관세사는 2010년도부터 회계학이 1차 시험에 도입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관세사 회계학은 없었고 감정평가사 회계학 강의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인가 그때는 이제 카페에서 제가 질문을 계속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20여 년 동안 질문 수만 건을 이제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대다수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저를 안 거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 강의하시는 2차 과목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수만 건의 질문을 받은 경험에 의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이제 문제집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거 그냥 기본서만 보면은 그냥 저절로 해결될 건데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기본서 안 보고요. 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거 엄청 많이 느낍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기본서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서는 안 보고 바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바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기본서 또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이 질문사항은 기본서 몇 쪽을 보시면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래야지만 이제 기본서를 보셔야지 실력이 더 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서 그만큼. 그래서 거기에 머릿말 중간 이해해 보시면 좀 색깔 처리가 된 게 있죠. 그래서 문제집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와의 병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서는 항상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시험 때까지는.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기본서 볼 필요도 없죠. 문제집도 볼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벼룩시장에 이제 내다 파시죠. 그래서 이제 또 현금화하고, 그리고 제 책 같은 경우는 빨리 현금화가 됩니다. 엄청 잘 팔려요, 그냥 이게요. 어떤 분은 판수 속이고도 파는 것도 봤는데 예. 자, 아무튼 기본선 항상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간한 문제집 풀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보면은 해결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기본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복습을 하실 때 항상 기본서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복습을 해주셔야지만이 2023년도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이거 무시 한번 해보세요. 문제집은 냅다 파보세요. 그러면 2023년이 아니고 2024년 이후 그 이후 합격 시간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요. 요 내용은 오늘 첫 주이니까 기본서 강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기본서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 거고, 또 어떤 문제는 거꾸로 문제 풀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기본서 내용을 요점 정리를 각 문제마다 거의 매 문제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거의 한 문제 내용으로서 채웠어요. 한 면에 두 문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본서 내용을 요점 정리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7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일요일 이때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주당 이게 이제 6강 내용이니까 대략 한 42강 정도 예상을 하고요. 요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2주 과정으로서 객관식 원가 회계 문풀 과정 해서 얘는 4회 과정으로 원가 회계 문풀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동영 모의고사 과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다음 수업은 이제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5시. 그다음 이제 저녁 시간 오후 타임 이제 저녁 타임이 있는데 제가 좀 식사 시간이 길어요. 좀 건강상 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시간이고 6시 30분부터 9시 30분인데 요거 잠깐 좀 오버할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회계학에 이제 긴 문제 또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가 덜커덕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설명 한참 하고 있는데 9시 반이네 수업 끝.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기부터 중간에 끊어가지고 요 후반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 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약간 넘길 수도 있다는 점 요거 이렇게 이제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수업 진행을 하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